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전자 세장입니다. 여러분의 천만 전자 세장. 저도 참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해.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리는데 이게 보통 이거 인내심과 끈기,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쉴 때도 됐는데 하루도 안 쉬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아침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아주 줄기차게 떠들어대고 있고, 또 들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 때문에 제가 더욱더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뭐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갈 길 가는 거고, 이왕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가보는 거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한번 가봅시다. 삼성전자도 열심히 모으고, 여러분들에게 삼성만 강요하진 않아요. 요즘 뭐 좋은 섹터들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투자하시면 돼요. 하지만 좀 과열된 종목들은 조심하세요. 과열된 거 너무 좀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올라가도 괜찮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장담을 못 하겠어. 워낙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그때 다 개미들만 샀어. 야, 이게 과연 오래 갈까는 걱정입니다. 차라리 어느 정도 빨리 차익 실현하고 잠시 쉬는 것도 나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일부 은행주들 또 재밌어. 이 배당 수익률이 거의 10% 육박을 합니다. 배당 수익률 10% 육박을 하는데 시중의 금리 하락이죠. 하락에 따른 그 순이자 마진, 이 순이자 마진 악화 우려가 주가에 이제 반영된 반면에 그 배당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우려는 해소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 하여튼 그 순이자 마진 악화, 이 악화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지긴 빠졌지. 5일날은 언제? 오늘이잖아요. 우리 금융지주가 있어. 우리은행이죠. 우리금융지주. 이 배당 수익률을 보니까 9.99야. 99.99가 아니고 9.99%예요. 야, 거의 10%예요. 최근에 은행 예금 상품의 연간 수익률이 최고 4%, 이것보다 2배 이상 높아. 좋네요. 배당 짱짱한데 9.99면은 이 하나금융지주가 8.13%예요. KB금융 6.18, 신한지주 5.89. 신한지가 좀 짜네 보니까 좀 짜고, 하나금융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 하여튼 다른 은행주의 그 배당 수익률도 대부분 5%를 웃돌더라. 5%를 웃돌았습니다. 괜찮죠? 5% 정도 되면은 상당히 상쾌합니다. 이렇게 올 들어서 은행주는 배당 수익률 제고에 대한 기대로 인해 가지고 급상승했어요. 급상승했고, 하지만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SVB, 여기에서 촉발된 그 금융 리스크, 이 금융 리스크가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올해 상승분을 모두 이제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했고, 최근 이런 금융 리스크가 다소 진정이 됐는데 주가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어. 아주 비리비리하고 있어요. 주가가 횡보하고 있더라. 아주 비리비리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지금 상황을 배당 투자를 위한 저가 매수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분석도 있다고 있는데, 대신해서 그래요. 증권에서 NIM의 그 절대적인 수준이 지난해 대비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답니다. NIM 순이자 마진,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의 절대적 수준이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특히 우리 금융지주의 밸류에이션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락을 했다. 주가 많이 빠졌다. 그래서 하여튼 그 NIM은 은행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순이자 마진, 이게 지표죠. 지표. 순이자에 대한 마진. 그래서 하반기 경기가 반등하면서 금리 기조가 바뀔 가능성까지 감안하면은 최근에 주가가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4일날 뭐 한경 밀레니엄 포럼인가 거기서 앞으로 정부가 은행 배당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 관치금융은 좀 그래. 너무 개입하는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은행주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배당은 좋은데 주가가 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고려해 가지고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배당도 좋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월배당이면 좋은데 이 월배당이 아니야. 연해주잖아요. 나는 이게 참 잘못된 것 같아. 차라리 월배당 주면은 아주 좋을 텐데, 땡큐일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아쉽기는 하고요. 요즘 보니까 공매도 때문에 난리쳐요. 지금 공매도 또 들썩들썩 합니다. 코스닥 지수가 좀 나홀로 상승세를 가고 있어요. 계속 코스닥만 조만간 1000스택 갈 것 같은데 이 공매도 물량도 늘어나고 있고, 올해 보니까 이 코스닥의 상승 랠리의 주역, 이 주역이 개미들이다, 개인 투자자다, 이게 있어요. 개인 투자자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3거래일 만에 모두 12개 기업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 교환사채 EB죠. 이 EB 발행에 영향이 있었던 SK 하이닉스를 제외하면은 그 11개의 기업이 모두 코스닥 상장사라고 합니다. 지난 4일에 보니까 포스코 ICT를 비롯해가지고 이오테크닉스, 엔캠, 삼표 시멘트, 넥슨 게임즈, 이렇게 5곳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이제 거래가 제한이 됐고, 이날도 파마리서치, TCK, EM텍, 원익 IPS, 그 ABL 바이오, 네페스 등 6곳이 추가로 공매도 거래 급증에 따른 과열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4월 중순부터 보름 동안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된 코스닥 상장 기업의 수가 9곳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된 기업이 늘어났다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이렇게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비율을 보니까 포스코 ICT가 10.56%로 가장 높은 수치네요. 이 포스코 ICT의 주가는 전기차하고 2차전지 시장 성장과 맞물려서 지난달 23일 6,540원에서 같은 달 31일 장중 1,670원으로 60% 이상 치솟았습니다. 이 공매도 세력은 포스코 ICT의 주가가 지난달 28일 26% 이상 급증을 당시에 76,418주, 320억 원 넘는 자금을 넣었고, 또 31일 날 44,150주에 불과했던 공매도 거래량이 4일 기준 78,586주, 80% 정도 늘었네요. 하여튼 많아 지금.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5.42%에 달했던 ABL 바이오도 지난달 3일 21,200원 주가가 장중에 25,750원까지 20% 이상 단기 급등하고 막 난리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인공지능에서 2차전지 로봇으로 시장의 테마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큰 코스닥 중소형주의 투자 심리가 몰리는 것 같아. 오랜 기간 침체됐던 코스닥 지수가 오르다 보니 투기적인 성향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추세가 지금. 단기 급등은 차익 실현 물량만 해도 어마어마해가지고 하락폭도 클 것이다. 이 테마성 묻지마 투자를 지향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묻지마 투자. 이 코스닥 시장의 특성상 주가 랠리를 이끄는 자금이 개미들의 그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은 공매에 따른 단기 피해를 우려케 하는 대목입니다. 지난달 17일 797.39에 거래됐던 코스닥이 이날 872.36으로 마감을 해서 9.4% 올랐고,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4.15% 상승한 것을 고려하니까 2배가 넘는 상승세네요. 개미들은 코스닥 지수가 800선을 회복한 지난달 20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1조 2155억 정도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네요. 최근 한 달간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 대금은 3조 1668억 원에 달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하고 기관애들의 그 매물 출회에도 개미들이 이제 매수로 방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2차 전지주의 상승세,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 발표 등으로 기대감이 유입됐죠.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공매도, 우리나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매도는 우리나라 외인들, 기관들은 상한 기간이 없어요. 상한 기간이. 공매도 막 이빠이 막 쳐요. 쳐도 얘들은 상환하는 기간이 없어, 따로. 그냥 언제든지 천천히 해도 돼. 우리 개미들은 3개월인가 있을 거예요. 보니까 그 안에 갚아야 하는데 얘들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리고 공매도 보니까, 말 들어보니까 이 공매도의 그 정확한 그 수량도 몰라요. 얼마나 치고 있는지도 몰라. 이게 다 수기라네, 수기. 전산화가 안 돼 있대. 수기로 돼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매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전산화 시켜가지고 그 물량을 정확히 딱딱딱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하여튼 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시장에서 무슨 투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투자할 때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조심합시다.